자,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음 예제입니까? 자, 다음 예제 이 그림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 기존에 작업했던 형상하고 크게 다를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들어가는 이 슬롯 모양, 안쪽에 들어가는 슬롯 모양이랑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그저 안쪽에 있는 모양하고 약간 변형이 된 형상인데 이렇게 약간 경사진 슬롯 모양을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한번 체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형상입니까? 이 형상에 대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작업을 해준다 그러면 아마 솔리드웍스에 대한 초급 과정은 이미 이렇게 초급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순서를 한번 결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작업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먼저 바닥에다가 이만큼 사각형 그려가지고 이만큼 먼저 돌출 작업을 할 거고요. 바닥에 사각형 그려서 돌출 작업할 겁니다. 두 번째는 측면입니까? 측면에다가 요만큼 사각형이죠. 양쪽에다가 측면 부분에 사각형 두 개를 그려놓고 이 사각형만큼만 얘를 돌출 컷으로 자를 겁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이제 세 번째 작업할 건데, 세 번째 작업은 위에, 세 번째 작업은 윗부분에다가 이런 모양의 슬롯을 그려서 이 3번의 슬롯을 그려가지고 얘를 잘라낼 겁니다. 그러면 이 슬롯을 만들 때 하나의 순서를 볼까요? 자, 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슬롯을 만들 때 순서가 하나 있는데 하나의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공식.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왼쪽에다가 원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면은 이 원에 대해서 치수 기입해야겠죠. 그리고 원 그린 다음에 치수 입력하고 다음은 오른쪽에도 원 그립니다. 오른쪽에도 이렇게 원 그리고요. 물론 원 그리면은 이 원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원과 왼쪽의 원 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위에 윗부분에다가 선 그리거든요. 이렇게 약간 떨어지게 약간 선을 좀 길게 그립니다. 선을 그려놓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제 다음 작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치수 기입만 했는데 이제 다음 작업인 형상 구속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러면 방금 작업한 이 선과 방금 작업한 원을 두 개를 붙이는 작업할 겁니다. 탄젠트라든지 접선이라는 기능 가지고 이 두 개를 붙여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선과 이 원도 탄젠트로 붙여버리면 서로 간의 원과 선은 자연스러운 형상이 나올 거고요. 밑에도 똑같이 선을 그린 다음에 이 선은 지금 그린 선과 이 선을 서로 간에 붙이는 작업, 선과 원을 붙이는 작업을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 나옵니까? 이렇게 형상이 붙어 있는, 그죠? 처음에는 두 개가 떨어져 있지만 얘네들이 서로 간에 붙어 있는 그림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사용자가 잘라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가위질 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만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안쪽 부분도 필요 없습니다.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만 형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안쪽 부분에 슬롯 만들었고요. 자, 다음 작업은 똑같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원 그린 다음에 지금처럼 선 그리고요. 원 그리고 선 그리고 탄젠트로 갖다 붙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이런 그림을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진행할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흐름, 순서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은 다음번 작업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작업해 볼까요? 처음에 새로 만들기 새 문서 클릭하신 다음에 파트 작업할 겁니다. 파트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저는 여기서 먼저 윗면이었죠. 윗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윗면에다가 그림 그릴 겁니다. 스케치.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거는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점 클릭하고 여기쯤에다가 사각형 하나 대충 그렸고요. 자, 이 사각형에 대해서 진행형 치수를 입력하는데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이 선부터 클릭, 이 선까지 클릭, 가로 치수를 입력합니다. 89 입력하시고 엔터. 사각형의 세로 치수 입력합니다. 위의 선부터 클릭, 밑에 선까지 클릭, 세로 치수 입력합니다. 54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렸고, 자,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3차원 작업하기 위해서 컨트롤 7번 눌렀고요. 이 형상에 대해서 이제 돌출 작업, 자, 돌출 보스 베이스를 실행한 다음에 얼만큼 올릴 거냐면 그때 높이 값이 16입니까? 16만큼 올려라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첫 번째 형상에 대한 부분이 완성되었죠. 그죠? 가로 89에 세로 54에 높이 16짜리 사각형 하나를 사각형 기둥 만들었고요. 다음은 측면에 이만큼 사각형 그려가지고 이 사각형만큼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측면입니까? 사용자가 측면에다가 사각형 그릴 거니까 측면 클릭한 측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겁니다. 스케치 버튼 눌렀고요. 컨트롤 8번 누르시면은 평면 복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각형 그릴까요? 이 꼭지점부터 사각형 하나 대충 그리고 여기 꼭지점부터 클릭, 사각형 하나 대충 그립니다. 클릭. 이렇게 사각형 하나 됐고요. 이 사각형에 대해서 가로, 세로 치수를 입력합니다. 진행형 치수에서 먼저 사각형 가로 길이는 이 선부터 클릭, 요 선까지 클릭, 이때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8하고 엔터. 이번에는 밑에 선부터 클릭, 위에 선까지 클릭, 이때 세로 치수 입력합니다. 4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왼쪽도 마찬가지죠. 왼쪽 부분도 위에 선부터 밑에 선까지 세로 치수 입력합니다. 4 엔터. 이번엔 간격입니까? 오른쪽 선부터 왼쪽 선까지 이 사각형에 대한 간격을 입력할 건데 간격은 38입니다.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에 사각형 두 개를 그렸고요. 자,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7번 눌러서 등각 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만큼만 이제 잘라낼 거니까 돌출 컷, 잘라낼 거니까 돌출 컷 하신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자를 겁니다. 그때 얼만큼 깊이로 자를 거냐면 실제로 이 사각형에 대한 전체 길이가 89니까 우리는 89보다만 크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 정도 줄게요. 100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확인, OK 버튼 누르면 아래쪽에 사각형 형상만큼만 이렇게 잘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죠. 위쪽 부분에 슬롯 형상을 만들 겁니다. 이 슬롯 형상을 만들 때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왼쪽에 원 그리고 치수 깁, 오른쪽에 원 그리고 치수 깁, 위에 선 그리고, 그죠? 위에 선 그리고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아래쪽에 선 그린 다음에 이 두 개 붙이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이런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할 거니까 요거에 대한 순서 잘 기억해라고 제가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그럼 첫 번째, 어디다 그림 그립니까? 윗면이죠. 사용자는 위에 그림 그릴 거니까 윗면 클릭하고 클릭한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겁니다. 윗면에 클릭하고 윗면에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8번 등각 보기 했고요. 자, 이제부터 순서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왼쪽에 원 하나 대충 그립니다. 자, 원 그린 다음에는 항상 치수를 기입합니다. 원에는 치수 3개 들어가죠. 가로 위치는 이 선부터 이 점까지 가로 위치를 입력합니다.
가로 위치 50 입력하고 엔터. 자, 세로 위치 입력합니다. 세로는 그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세로 위치를 입력하는데 54의 절반 거리니까 27인가요? 27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이 원에 대한 크기 치수 입력합니다. 크기는 지름이 14인가요? 자, 14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먼저 왼쪽에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죠? 가로 길이, 가로 위치가 50이고 세로 위치가 54의 절반, 그리고 지름은 14니까 지름 14라는 치수 입력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원 그릴게요. 오른쪽에도 똑같이 대충 원 그립니다. 그리고 치수 입력합니다. 여기 중심점부터 중심점까지 가로 위치를 입력합니다. 아래쪽 선부터 중심점까지 세로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원에 대한 크기 치수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왼쪽에 원 그리고 오른쪽에 원 그린 다음에 치수 입력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여기다가 선 그립니다. 선. 어떻게? 위쪽에다가 선을 좀 길게 그립니다. 자, 선을 길게 그리고요. 선 길게 그리고 키보드 ESC를 누르면은 선이 작성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방금 그린 선과 이 원을 두 개를 붙이는 작업할 건데, 자,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선 클릭 그리고 원 클릭 하시게 되면은 선택한 두 개를 탄젠트 해라 클릭 하면은 이 두 개는 탄젠트로 붙였습니다. OK 버튼 누르면은 선과 원은 탄젠트로 두 개가 달라붙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선 클릭 그리고 원 클릭. 자, 키보드 컨트롤 버튼 떼고요. 탄젠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두 개는 탄젠트로 붙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탄젠트로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충돌되거든요. 자, 충돌되는 이유는 이미 여기는 사용자가 탄젠트로 붙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붙었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닫기 버튼 클릭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자, 지금은 탄젠트 기호입니까? 이 탄젠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해주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즉 왼쪽에는 탄젠트로 붙이는데 오른쪽에는 탄젠트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탄젠트가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밑에도 똑같이 해볼게요. 밑에도 아래쪽에다가 선 그립니다. 수평선을 좀 크게 그립니다. 수평선을 크게 그렸고요. 키보드 ESC 눌렀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선 클릭, 원 클릭. 자, 키보드 컨트롤 키 버튼 떼고요. 탄젠트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탄젠트 붙었죠. 그러면은 오른쪽 부분도 이미 자동으로 탄젠트가 들어갔을 겁니다. 한번 OK 버튼 눌렀고요. 자, 오른쪽도 같이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선 클릭, 원 클릭, 컨트롤 버튼 떼고요. 탄젠트를 클릭하면은 이 부분에는 이미 탄젠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충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OK 누르고, 그리고 아까처럼 탄젠트 기호, 이 탄젠트 기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해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과 원에 대해서는 탄젠트라는 기호를 붙인 상태에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기능이 바로 요소 잘라내기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게 요소 잘라내기. 자, 잘라내기를 실행하신 다음에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 근접 자르기입니다. 근접 잘라내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필요 없다라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하면은 클릭한 부분이 선택적으로 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자르고 이거 잘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지금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죠. 선, 원, 사각형, 이러한 기본적인 도형이 있고요. 이 기본적인 도형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는 좀 더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잘라내기 다 했으니까 더 이상 그릴 거 없고 더 이상 입력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 그리고 컨트롤 7번 눌러가지고 등각 보기 한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 자를 겁니다. 자를 거니까는 돌출 컷 맞습니까? 돌출 컷 해가지고 어떻게 화살표 방향으로 잘라낼 건데, 그때는 뭐 100만큼 하게 되면은 그죠? 100이란 값을 줘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적당하게 한 30 정도만 줄까요? 30 정도만 잘라라. 물론 100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결과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한 30만큼만 이렇게 잘라내겠다라고 깊이 입력하시고 OK 버튼 누르면 아래쪽으로 30만큼 형상이 잘려져 나가면서 슬롯 모양을 만들어 준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작업은 그죠? 이거랑 방금 작업했던 슬롯 형상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단지 그냥 이 부분은 약간 경사진 슬롯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작업 방법은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 평면은 어디? 뒷면입니다. 스케치면을 뒷면 잡아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살짝 뒤집어 가지고 뒷면이 보이게 있고요. 그래서 스케치는 뒷면을 클릭합니다. 뒤에다가 그림 그린다라고 뒷면 클릭하시고 스케치 버튼을 실행했고요. 그리고 컨트롤 8번 눌러서 등각 보기로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방법이거든요. 자,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앞전에 아까 순서였습니다. 자, 만들어주는 순서였죠. 어떻게? 처음에 원 그리고요. 이 원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아래쪽에는 원이 없으니까 바로 선 들어갈까요? 이렇게 지금은 수평선이 아닌 대각선, 수평선, 대각선 이렇게 선 그린 다음에 얘네들을 아까처럼 그죠? 탄젠트로 붙이고 탄젠트로 붙인 다음에 자르기로 잘라내는 그 순서대로 작업을 할 겁니다. 형상만 다를 뿐이지 순서는 비슷하게 넘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볼까요? 먼저 위에다가 원 그리겠습니다. 대충 원 그린 다음에 항상 원 그린 다음에는 치수 3개 들어갑니다. 치수 3개. 그래서 여기서부터 클릭, 원 중심까지 클릭, 이때 거리값을 입력하는데 이때 거리값 29 입력하고 엔터. 자, 그래서 세로 위치 잡았고요. 가로 위치는 예를 들어서 이 모서리부터 여기 점까지 가로 위치를 입력합니다. 가로 위치 27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원에 대한 크기입니다. 원 클릭하고 밖으로 빼서 지금은 치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볼까요? 치수가 R17 되어 있습니다. 자, R17은 R이라는 기호는 반지름이거든요. 반지름이 17이니까 지름은 34로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지름 치수는 34, 반지름이 17이니까 지름은 34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원 그린 다음에 다음은 선 그릴까요? 앞에 거랑 작업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제 선 그립니다. 선. 자, 지금 그리는 선은 지금은 수평선도 아니고 대각선, 그죠? 수직선도 아닌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대각선이니까 이 점, 이 꼭지점을 딱 찍어주고요. 다음도 이 꼭지점을 딱 찍어줍니다. 다음은 수직선이 아닌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 그리고 키보드 ESC 누르면은 지금처럼 선과 선과 선이 연결되는 하나의 그 경사진선을 만들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얘네들을 서로 간에 붙여야 되니까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선 찍고 원 찍고 이때 두 개는 탄젠트에라 클릭. OK 버튼 눌렀고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선 클릭, 원 클릭, 두 개는 탄젠트 되어라 탄젠트, 그리고 OK 버튼 누르면 얘네들이 서로 간에 탄젠트로 접합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냈죠. 어떻게 잘랐습니까? 요소 잘라내기에서 근접 잘라내기 합니다. 이것 자르고 이것 자르고 이것 자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이런 모양의 스케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리드웍스는 선, 원, 사각형 이런 한 기본적인 도형을 가지고 서로 간에 조합해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자,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돌출 작업하겠습니다. 돌출 기능을 실행합니다. 이때 돌출 거리가 그죠? 화살표 반대 방향입니까? 화살표 반대 방향 돌출 거리 13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돌출 거리 13만큼 형상이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쪽에 구멍 작업되네요. 자, 이 구멍은 사용자가 원 그려가지고 돌출 컷하면 되니까 원을 앞에다가 원 그릴지 아니면은 뒤에다가 원 그릴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뒤에다 그릴까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뒷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면에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컨트롤 8번 눌렀고요. 이 상태에서 원 그릴까요? 자, 원 그리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그립니까? 원 그릴 때 여기 원형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지금처럼 중심점이 뜨거든요. 다시 볼게요. 저는 캔슬하고요. 자, 저는 캔슬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뒷면이죠. 사용자가 뒷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뒷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케치 환경 바뀌었고요. 컨트롤 8번 눌렀습니다. 그죠? 컨트롤 8번 눌렀고요. 이 상태에서 원 그릴 건데 지금 그리는 원은 어떻게 여기 원형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중심점이 뜹니다. 그래서 원을 그릴 때는 이 중심점을 클릭하고 원 하나 대충 그리면 원에 대한 위치는 자동으로 잡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원에 대한 크기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크기 원 선택하시고 원에 대한 지름값 13 입력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원에 대한 크기를 잡았고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 그리고 얘를 돌출 컷으로 자르겠습니다. 돌출 컷 하신 다음에 얼마만큼 자를 거냐면은 그죠? 어차피 이 두께보다 크면 되니까 13보다만 크면 되거든요. 한 20만큼만 해서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20만큼만 이 형상이 잘려져 나가면서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완성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음 작업도 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자, 다음 작업도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다음 작업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캐스터, 자, 캐스터라는 도면을 화면상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스터라는 도면을 화면상에 띄워 놓고요. 화면 좀 회전할까요? 이렇게 회전해서, 자, 회전 작업이 되나요? 이렇게 회전해서, 자, 필요한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도면들이 쭉 있습니다. 아마 가만히 보니까는 2번 형상은 우리 앞전에 작업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1번 형상도 크게 다를 부분 없는데 여기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둥글게 깎아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1번, 자, 1번하고 2번 그림을 한꺼번에 후딱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앞에 했던 내용들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되셨다 그러면은 자, 이제 1번. 자, 1번 작업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1번은 처음에 큰 사각형 만들어 주고 안쪽에 사각형 자르고 윗부분에 사각형 붙이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작업할 거고요. 그리고 필렛까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 다시 한번 더 새 문서. 자, 이제부터 좀 빠르게 합니다. 앞에 했던 작업들 반복 작업이니까 자, 새 문서 이용해서 파트 클릭하시고 확인. 자, 처음에 먼저 저는 윗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윗면에 스케치 버튼을 실행합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여기다가 사각형 하나 그렸고요. 이 사각형에 대해서 진행형 치수 입력합니다.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얘부터 얘까지 가로 치수
136을 입력했고요. 세로 치수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세로 치수 82를 입력합니다. 자, 가로 세로 치수 입력되었으면은 스케치 종료, 그리고 컨트롤 7번 눌러 가지고 등각 보기 했고요. 이 상태에서 돌출 작업할 건데 돌출 높이를 일단은 12만큼 돌출 작업하겠습니다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 형상이 만들어지죠. 왜 12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12만큼 위쪽에 사각형 형상을 아직 작업 안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만큼만 12만큼 올렸습니다. 다음은 위쪽에 사각형 올릴 거거든요. 자, 위에 사각형 올릴 거니까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그릴 윗면을 클릭합니다. 사각형 그릴 윗면 선택하시고 스케치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8번, 그리고 여기다가 필요한 만큼만 또 사각형 그릴까요? 어떻게? 여기 위쪽에 있는 선부터 클릭, 아래쪽에 있는 선상이죠. 여기 선상까지 클릭을 해서 사각형 하나 대충 그렸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할 건데 이 선부터 클릭, 이 선까지 클릭, 이때 거리 값을 6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60을 입력하면은 사각형의 크기는 잡혔는데 아직 위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치 치수를, 도면상에는 따로 위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냥 60만 있지 60에 대한 위치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위치가 없으면은 중간, 그러니까 중심이다라고, 중간이라고, 이렇게 중간 또는 중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 입력할 때 왼쪽 선부터 클릭, 오른쪽 선까지 클릭, 이때 거리 치수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값을 계산해 가지고 넣으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솔리드웍스에서는 사칙 연산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갈로 열고 전체 136에서 마이너스 중간에 60 빠지고요. 갈로 닫고 양쪽 두 군데니까 나누기 2, 이렇게 엔터 치면은 요거에 대한 사칙 연산 작업이 가능합니다. 왜? 전체 폭이 136이었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가 136인데 중간에 60을 빼고 양쪽 두 군데니까 38 하신 다음에 하면은 치수 입력됐고요. 요거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그리고 컨트롤 7번 눌러가지고 얘를 그대로 종료하죠. 참,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른 다음에 돌출하겠습니다. 돌출하시는데 얼만큼 돌출할 거냐면은 아까 보셨던 4만큼, 4를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4만큼 올라갔고요.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4만큼 돌출 작업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작업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번 안쪽에 사각형 부분만큼만 잘라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스케치를 작업할 건데 어디다가 스케치 작업되냐면은 앞쪽 면입니까? 그래서 앞면을 클릭하고 선택한 앞에다가 스케치 하겠다라고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8번 누르면은 이렇게 등각 보기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만 또 사각형 그릴게요. 어떻게? 여기 선상, 여기쯤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해서 사각형 하나 대충 그렸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 입력할 건데 치수는 폭은 48이고 높이는 4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48에 대한 사각형 위치 잡으려면은 위치 치수도 필요하니까 그 치수들을 차례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능형 치수에서 이 선부터 클릭, 이 선까지 클릭, 이때 거리 값은 48입니다. 엔터. 이번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4입니다. 그래서 높이 4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48에 대한 위치가 없으니까 위치 치수는 왼쪽부터 클릭, 왼쪽 선까지 클릭, 이때 위치 치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도면에는 없지만, 형상에는 없지만은 이 치수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수를 사용자가 마찬가지로 계산해 가지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솔리드웍스는 사칙 연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처음에 갈로 열고
전체 형상에 대한 크기가 136입니다. 마이너스 중간에 48이라는 사각형 크기가 빠지고요. 갈로 닫고 양쪽 두 군데니까 나누기 2 하신 다음에 엔터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리 치수가 위치 치수가 이렇게 잡힌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7번 눌러가지고 등각 보기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그대로 돌출 컷, 자, 돌출 컷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살표 방향으로, 그죠? 반대 방향 아니죠? 반대 방향이 아닌 화살표 방향으로 자를 건데 얼만큼 자를 거냐면 전체 현재 이 폭, 사각형 폭이 82니까 82보다 크게 한 100 정도 줄까요? 100만큼에서 엔터, 그리고 이만큼만 잘라라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 부분만큼 돌출 컷 되면서 이렇게 형상이 잘려져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앞전 시간에도 다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다음 작업은 이 작업입니다. 자, 측면에 보니까 이렇게 둥글게 형상이 깎여져 있거든요. 즉 그래서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필렛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럼 필렛에 대한 반지름은 14거든요. 필렛 반지름 14만큼만 둥글게 깎아주는 필렛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필렛 기능이 여기 있나요? 필렛. 자, 둥글게 깎아주는 필렛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물어보죠. 자, 얼마만큼 필렛 값입니다. 필렛 값을 여기다가 14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미리 보기가 안 된다 되는데 사용자는 미리 보기 부분에 체크하겠습니다. 즉 14만큼만 필렛 하는데 미리 보기에 체크해 놓고요. 이제부터 필렛 합니다. 어느 모서리에? 여기 수직 모서리, 그리고 여기 수직 모서리, 그리고 여기 수직 모서리, 그리고 이 부분의 수직 모서리, 이렇게 차례대로 수직 모서리를 클릭하면은 반지름 14만큼만 미리 보기 되면서 필렛 부분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얘가 맞다 그러면 OK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필렛 처리까지 끝냈습니다. 자, 필렛 처리까지 끝났고요. 자, 다음 작업은 이제 거의 마지막 넘어가네요. 여기에 구멍이죠. 즉 지름 파이 10인입니다. 4-파이 11 무슨 뜻이었죠? 지름 파이라는 지름이 지름 10일짜리 지름 구멍이 총 4개가 있다라고 그래서 4-죠. 4-는 개수입니다. 즉 지름 10일짜리가 4개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먼저 구멍 하나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 구멍을 마지막으로 제가 복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구멍 하나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작업하기 위해서 다시 구멍을 어디 그립니까? 구멍이 만들어지는 평면은 위쪽 평면입니까? 그죠? 이면이죠. 여기 평면을 클릭합니다. 또는 뭐 이 평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여기 평면도 상관없죠. 그래서 구멍을 만들기 위한 평면을 클릭합니다. 평면 클릭하고 클릭한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8번 눌러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여기다가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 구멍을 생성할 거니까 원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립니까? 원형 모서리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은 중심점이 나오니까 이 중심점을 클릭하고 또 다른 점을 클릭을 해서 원 하나 대충 그렸고요. 이 원에 대해서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원 클릭, 그리고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한 다음에 지름 치수 11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요. 더 이상 그릴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종료하고 컨트롤 7번입니까? 등각 보기 한 다음에 이 구멍을 저는 돌출 컷으로 자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어차피 이 부분이 그죠? 아래쪽으로 뻥 뚫리는 거기 때문에 돌출 깊이, 즉 돌출 컷에 대한 깊이는 커도 상관없죠. 하지만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만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물론 100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30만큼만 구멍을 뚫겠다라고 입력하시고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구멍까지 생성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이 구멍이 위쪽이랑 오른쪽 부분에도 구멍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 구멍을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구멍을 전체적으로 복사할 거거든요. 자, 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들어가냐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선형 패턴입니다. 선형 패턴.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한 구멍을 오른쪽으로 몇 개, 그죠? 오른쪽 그 좌우쪽이죠. X 방향 쪽으로 개수 입력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위쪽 방향으로, 즉 가로 방향 개수와 세로 방향 개수를 입력하면서 구멍을 복사시키는 선형 패턴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볼까요? 선형 패턴이라는 선형이라는 거에서 복사할 겁니다. 가로 방향 복사, 세로 방향 복사, 가로와 세로 방향을 같이 복사해도 되고 따로따로 복사해도 되는 선형 패턴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보죠. 처음에 물어보는데, 자, 사용자가 그쪽 밑에 쭉 볼까요? 자,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먼저 이 버튼 요겁니까? 예, 패턴할 피처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패턴할 피처를 먼저 선택합니다. 패턴할 피처 부분에 클릭해 놓고요. 어떤 거 복사합니까? 이 구멍 복사한다라고 구멍을 선택해 줍니다. 자, 구멍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제 위로 가서 첫 번째 방향이죠. 첫 방향 1번 버튼을 클릭합니다. 1번 방향은 예를 들면은 가로 방향 할까요? 가로 방향. 그래서 가로 방향 모서리입니다. 가로 방향 모서리는 이 모서리나 이 모서리나 이 모서리, 가로 방향에 해당되는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나니까는 이 부분에 화살표 뜨죠. 즉 화살표 방향으로 복사된다 했는데 지금은 화살표 반대 방향이니까 사용자가 선택한 모서리의 반대 방향 클릭하면은 왼쪽으로 오른쪽 복사할 거냐, 반대 방향 클릭 왼쪽 복사냐. 지금은 반대 방향 클릭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복사해라. 그러면은 밑에 내려와서 볼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간격이죠. 즉 구멍과 구멍에 대한 간격을 입력하는데 간격은 108입니다. 가로 방향 108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오는 이 숫자, 얘는 뭐냐면은 인스턴스 수, 즉 개수거든요. 몇 개를 만들 겁니까? 사용자가 선택한 모서리 방향으로 2개를 만들 거거든요. 즉 자신을 포함한 개수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원본 개수를 포함한 전체 2개를 만들겠다라고 방향 1번을 선택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방향 2번입니다. 방향 2번은 세로 방향 모서리를 선택할 겁니다. 자, 세로 방향 모서리는 여기 모서리든 이 모서리든 이 모서리든 상관없죠. 세로 방향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나니까는 지금처럼 화살표가 뜨는데 이 화살표에서 그죠?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방향 2번에서 반대 방향, 방향 2번에서 반대 방향. 자, 지금은 반대 방향 해가지고 화살표가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게끔 줘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 2번에 대한 간격입니까? 구멍부터 다음 구멍까지의 간격이 54입니다. 엔터.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거는 그 개수죠. 인스턴스 수라 그래서 개수입니다. 세로 방향으로 몇 개를 만들 겁니까? 자신을 포함한 개수 2개를 만들 겁니다.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방향 1번이죠. 방향 1번에 대한 모서리 방향으로 108 간격만큼만 2개를 만들고요. 방향 2번 세로 방향 모서리를 따라서 54 간격으로 2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작업이 되면은 미리 보기 가능하고,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된 상태에서 OK 버튼 누르면 전체적으로 복사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사 작업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선형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작업했던 선형 패턴, 요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할까요? 선형 패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하게 되면은, 그리고 예 하게 되면은 구멍 부분 다 날라갔고요. 다시 한번 더 패턴 작업하겠습니다. 선형 패턴 실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쪽에 보시면은 패턴할 피처거든요. 패턴할 피처가 바로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빈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할 거는 구멍입니다. 구멍 선택 하면은 구멍을 복사하겠다라고 선택됐고요. 이제 1번이죠. 방향 1번에 있는 빈 바탕을 클릭합니다. 방향 1번은 예를 들어서 가로 방향입니다. 가로 방향에 해당되는 모서리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자, 화살표를 보니까 화살표가 왼쪽 방향이네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복사해라. 그리고 그때 간격은 구멍과 다음 구멍까지의 거리는 108입니다. 엔터. 그러면은 가로 방향으로 몇 개 만들 겁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전체 2개를 만들 겁니다. 2 입력하고 엔터. 다음은 방향 2번입니다. 방향 2번은 세로 방향이니까 세로 방향에 해당되는 모서리, 세로 방향에 해당되는 모서리를 하나 클릭하시고요. 클릭하고 나면은 지금처럼 화살표 뜨거든요. 즉 그래서 지금은 화살표 아래쪽이 아닌 모서리 방향 2번의 반대 방향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지금은 위쪽으로 복사할 건데 그때 구멍과 구멍 사이에 세로 간격은 54입니다. 엔터. 전체적으로 세로 방향 몇 개 만들 겁니까? 2개를 만들 거다.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고요. 이게 맞다 그러면은 OK 버튼 눌러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멍까지 생성을 끝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형상 요거 그죠? 그 슬롯 형상 그리는 방법, 여기 슬롯 형상 그리는 방법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아마 작업하다 보면은 이런 모양이 솔리드웍스 작업할 때 보면은 이런 모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거였죠. 1번. 자, 아마 오늘은 제가 2번까지는 작업이 그러니까 2번은 다음 시간에 작업할 거고요. 1번 형상을 만들 때 새롭게 추가된 기능 필렛, 둥글게 깎아주는 필렛 기능 추가되었고, 그리고 형상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형상을 전체적으로 간격과 개수를 입력하는 복사 기능까지 활용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